이스라엘은 정말 고마운 나라야. 우리의 동해바다를 이스트시로 표기를 해주고, 그런데 정말 사실일까요? 여러분, 대박이에요. 우리나라 지도가 있고 동해가 튀르키예 한번 볼까요? 형제의 나라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띠사디 김현큐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드린 것처럼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고마운 나라야. 우리의 동해바다를 이스트시로 표기를 해주고 또 한국 영토로 인정을 해주잖아. 맞아. 이스라엘은 우리랑 닮은 게 정말 많아.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어. 그렇지, 이스라엘은 형제 같은 나라야. 튀르키예 대신 이스라엘을 형제의 나라로 가자. 찬성이야. 이스라엘이랑 친하게 지내자. 팔레스타인 정말 나빴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실일까요? 오늘은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그냥 모두가 다 그렇게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역지사지는 믿을 수 있는 사료를 바탕으로 그동안 우리가 사실이라고 생각을 했던 역사와 상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로 동해를 이스트시라고 표기를 해주는지 그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뽕은 쫙 빼고 객관적이고 보수적으로 진행을 할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동해를 이스트시로 표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바로 이 기사 때문입니다. 2014년 2월에 발행이 된 기사인데요. 같이 보시죠. 주한 외국대사관 누리집 또를 리앙크루로 표기. 정의당, 대구시당, 경북도당 조사. 상당수가 동해는 일본해로 일본 입장 대변지도 사용. 정의당에서 조사를 하고 발표하면서 정부의 조처를 촉구했던 거예요. 정의당이 제공한 자료가 바로 이 표예요. 러시아,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이탈리아, 에콰도르, 칠레, 스웨덴, 거의 모든 나라가 주한 대사관 홈페이지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나라, 이스라엘만이 동해를 이스트시로 써줬다는 거예요. 와, 진짜 감동이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시 오브 재팬으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만 유일하게 동해 이스트시로 표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저도 정말 감동했고요. 이 기사를 접한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감동해서 페이스북, 트위터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런 콘텐츠가 지금까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통령 방한 다 지냈는데 한국이 거부, 유일하게 독도 동해를 표기하고 지지하는 나라인데 그걸 거부해? 야, 대통령이 너무했네. 이런 거죠. 유튜브에도 있어요. 또 동해를 단독 표기하는 나라, 이스라엘은 왜 한국을 좋아할까? 독도를 진짜 한국 땅으로 인정한 국가, 이스라엘. 유일하게 동해를 이스트시로 표기해주는 고마운 나라, 이스라엘. 그래서 관련된 영상이나 아티클을 계속 찾아봤는데 이스라엘에서 동해를 이스트시로 표기한 건 보이지 않고요. 정의당에서 만든 표가 나오기만 할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직접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주한 대사관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문의처에 지도가 있고요. 이 지도에 동해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눌러볼게요. 네, 우리나라 있고요. 자, 동해입니다. 정말 동해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동해를 이스트시로 표기를 한 걸 확인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대신에 이스라엘을 응원해야겠어요. 이래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구글 지도예요. 이스라엘의 의도를 가지고 지도를 표기한 게 아니고 구글 지도를 아이프레임으로 붙여 놓은 거예요. 아이프레임은 웹사이트 페이지 안에 X를 쳐놓고 거기에 다른 페이지를 불러오는 구조입니다. 구글에서는 검색하는 위치에 따라서 지명을 바꾸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한국에서 구글 지도를 보면 동해로 나오고 일본에서 구글 지도를 보면 시 오브 재팬으로 나오는 거예요. 직접 시연을 해볼게요. 이거 하려고 가상 컴퓨터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서버 안에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윈도우를 새로 깔았고요. 쉽게 말하면 노트북이 없는 가짜 컴퓨터를 인터넷 공간에 하나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서버가 한국 안에 있기 때문에 IP 위치가 한국으로 잡혀요. 이러면 안 되겠죠? 이거를 우회하기 위해서 VPN을 수정을 해서 미국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바꿨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구글 지도를 볼 때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시 오브 재팬으로 써있고 괄호치고 이스트 C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볼 때랑 미국에서 볼 때 지명이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의도를 해서 특별하게 동해로 표기를 해준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결과로 기자회견까지 열었던 정의당의 실책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거는 위키피디아에도 있어요. 한국-이스라엘 관계에 대한 아티클입니다. 7번 챕터에 여담으로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스라엘은 자국의 지리교과서에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스라엘만이 우리나라의 독도와 동해 표기 입장을 수용해주고 있다는 게시글과 댓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이 주장을 접한 한국의 일부 네티즌들은 이스라엘을 고마운 친아파 국가로 여기며 정서적 유대를 드러내거나 팔레스타인과의 문제가 있어도 이스라엘을 지지해 줘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2014년 정의당, 대구시당, 경북도당이 발표한 국내 외국 대사관 홈페이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와전된 내용이다. 조사 당시 국내의 각국 대사관 홈페이지 소재지 지도를 참고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의 구글 주소 지도로 링크를 첨부했지만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측이 한국의 구글 사이트를 통해 지도 링크를 제공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구글 지도를 링크로 걸어 놓았다는 거고요. 이렇게 접속한 위치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의도를 가지고 동해를 이스트 C로 표기해 준 것이 아니고 구글이 자동으로 위치를 잡아서 표현을 해준 거였던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반문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대사관 사이트는 구글을 쓴 거지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동해를 이스트 C로 표기를 하고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팩트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예전에 이스라엘 지도를 구매를 해놓은 게 있어요. 자, 제가 이스라엘에 간 적은 없고요. 예전에 카타르에 갔을 때 시장에 있는 서점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지도예요.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나라에 진짜 저 같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어떤 대학교나 기관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까지 갖고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최초로 이스라엘 지도를 교차 검증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자, 실물 지도예요. 굉장히 크죠? 북극부터 보르네오, 수마트라 섬까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는 전혀 읽을 수 없습니다. 한반도가 있고요. 지명이 7개 정도 있는데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히브리 문자로 쓴 코리아와 재팬입니다. 여기다가 붙여놓을게요. 코리아, 재팬. 히브리어로 읽으면 코리아 야판이라고 합니다. 모양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이 지도에 있는 지명을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히브리 문자는 도대체 뭔지 간단히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처음 보시죠? 읽을 수도 없습니다. 역디사진은 이렇게 매주 새로운 지식을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도만 보여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매주 시청을 부탁드릴게요. 지난주에는 불교였고 이번 주에는 히브리 문자입니다. 자, 이 히브리 문자는 기원전 5세기에 지금의 형태가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히브리 문자는 사각체라고 한대요. 히브리 문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류인 거예요. 문자의 체계는 알파벳이랑 비슷합니다. 총 22개의 글자가 있고요. 여기에 점이나 짝대기를 그어서 약간씩 발음이 달라진다고 해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다면 문자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다고 합니다. 자, 아까 코리아라고 보여드린 히브리 문자는 K 발음이 맨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라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흔히 우리가 아는 성경책이 히브리어로 적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구약은 히브리어였고 신약은 그리스어였다고 합니다. 예수가 태어나기 이전의 기록을 구약이라고 하고 태어난 이후의 기록을 신약이라고 하죠. 히브리 문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만 하고요. 세종대왕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AI를 활용해서 제가 미리 확인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맨 위에 큰 글자가 있어요. 타이틀 같아요. 그런데 저 이거 분석하고 나서 좀 웃었어요. 당연히 아시아 지도 이런 내용일 줄 알았더니 이드 아하로노트 독자 선물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드 아하로노트는 이스라엘의 신문이래요.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이스라엘 신문사에서 발행한 지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 공식적으로 뭐라고 부르는지 알 수 있겠죠. 언론사의 입장이 사실상 그 나라의 여론인 거잖아요. 만약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우리 동해를 지지해주는 나라라면은 당연히 이스라엘 언론사에서도 이스트 C로 표기를 했을 겁니다. 우측 하단에 범례가 있습니다. 큰 글자가 아시아, 그 위에 작은 글자가 지도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글자를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동부와 중부, 지형 및 정치, 축척, 일대 1500만, 주요 철도, 국경, 운하, 하천 표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도시 규모예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봐야 됩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네모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 그 아래 까만 동그라미는 인구 50만에서 100만 명인 도시, 다시 오른쪽 위에 큰 동그라미는
10만에서 50만, 오른쪽 아래 작은 동그라미는 10만 이하래요. 오른쪽의 색상은 진하면 높고 연하면 낮은 지대라는 뜻인 거고요. 지도 좌측 하단에는 텔아비브, 그라파온 제작 촬영, 예루살렘 S 몬존 인쇄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보시죠. 가운데 네모 도시가 있어요. 서울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경의선, 경부선이 모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경부선 종착역이 네모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부산입니다. 국경은 지금과 동일하게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바다를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언론사에서는 우리의 동해를 어떻게 표기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히브리 문자 잘 기억해 주시고요. 어떤 글자가 보이는지 보시죠. 동해에 글자가 있는데 아주 크게 써 있어요. 나라 이름보다 크고요. 독특한 폰트를 써서 강조하는 느낌도 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두 줄로 된 아주 작은 글자도 있어요. 설마 울릉도와 독도 아닐까요?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위에 네모에 점 하나 찍혀있는 이 글자는 바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아랫줄은 뭘까요? 제가 띄워드린 히브리 문자를 보시죠. 야판입니다. 시, 재팬 이런 뜻이에요. 일본해라고 적혀 있는 거죠.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바로 아래에 엄청나게 큰 글자가 있잖아요. 만약 이게 동해로 적혀 있는 거라면 큰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자, 메차림이라고 읽고요. 해협의 복수입니다. 좁은 수로들이라는 뜻인 거죠. 그 다음 왼쪽에 있는 문자는 뭘까요? 아까 봤던 글자입니다. 야판입니다. 글자 폰트를 달리하고 나라 이름보다 크게 써서 강조를 했는데요. 일본 해협들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 지도에서는 동해에 일본해를 작게 써놓고 일본 해협들을 크게 써놓은 겁니다. 이스트시와 시 오브 재팬을 병기한 게 아니고요. 일본해를 두 개나 적어놓은 거예요. 아까 미국인들이 보는 구글 지도가 차라리 나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미국에서는 시 오브 재팬 밑에 괄호치고 이스트시는 적어주기라도 했잖아요. 이스라엘 주한대사관에 이어서 이스라엘 언론사에서 발행한 지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온라인에서 이스라엘 사이트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Y넷입니다. 이스라엘 언론사예요. 여기 마침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기사가 있고 지도가 있어요. 2022년 11월 기사입니다. 아주 최근이에요. 정의당이 기사를 냈던 거 2014년이었죠. 기사를 보는데 여기 지도가 보입니다. 동해 지명이 있어요. 하하, 여러분 이제 이거 읽을 수 있으시죠? 네모 옆에 점 찍은 건 바다이고 이 숫자 19처럼 생긴 요 글자는 바로 야판이에요. 일본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동해를 이스트시로 표기를 해주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에 화를 낼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들과 동일하게 이스라엘도 이 바다를 시 오브 재팬으로 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항상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고마운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큰 오해였고요. 어떻게 보면 배신감까지 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무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믿어왔던 우리의 착각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고마워할 이유도 없고요. 호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팩트체크는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또 생기죠. 튀르키예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형제의 나라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지 한번 보시죠. 네, 먼저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입니다. 이스라엘 대사관은 그냥 구글 지도를 썼었죠. 튀르키예 대사관에도 지도가 하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프레임인 것 같긴 한데 축소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박이에요. 슬래시하고 두 개로 병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누가 봐도 일본어인 것 같고 슬래시 다음은 도구가 무슨 뜻인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네요. 도구. 네, 검색해 보시죠. 코리아는 아닐 것 같은데 네이버 사전입니다. 야, 동쪽입니다. 동해라고 써놓은 거네요. 일본해랑 같은 폰트, 같은 사이즈로 써놨습니다. 차라리 구글 지도나 이스라엘보다 더 낫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튀르키예 온라인 사이트도 한번 찾아볼게요. gov.guarda.pt 이게 튀르키예 정부기관인가 봐요. 도메인 앞에 gov, government가 붙네요. 여기 한국을 소개하는 아티클이 있어요. 우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 지도가 있고 동해가 영어로 이스트시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시 오브 재팬은 괄호치고 아래에 적혀 있습니다. 야, 이거 구글 지도랑 완전 반대로 되어 있어요. 이스트시가 메인입니다. 더 볼게요. 아래 지도가 또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이스트시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샘플로
튀르키예에서 두 개를 보기는 했는데 이 정도면은 이스라엘보다 튀르키예가 우리에게 더 가까운 나라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대사관에서도 튀르키예는 병기된 지도였고요. 정부에서 만든 사이트에서는 동해가 이스트시로 표기가 되어 있고 오히려 시 오브 재팬은 괄호치고 아래에 적혀 있었어요. 한국전쟁 때 튀르키예는 전투병을 보내주기도 했었죠. 이런 걸로 보면은 튀르키예가 형제 국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튀르키예가 세계 1차 대전 이전에 오스만 제국이었죠. 그때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였는데 영국이랑 프랑스한테 탈탈 털립니다. 아무튼 제가 갖고 있는 지도 중에 오스만 제국에서 만들어진 아시아 지도가 몇 장 있는데요. 네, 찾았네요. 이런 지도예요. 여기도 동의해 보면은 뭔가 적혀 있기는 한데 제가 읽을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AI가 발전을 해서 이 다음 기회에 오늘처럼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 역디사디는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